네, 반갑습니다. 이동훈입니다. 더북 오브 쉐이더 강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그 제너러티브 디자인 파트입니다. 이 파트에서는 어떤 무작위수 랜덤을 이용한 여러가지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도 살펴볼 건데요. 랜덤 함수와 노이즈, 자, 노이즈의 유형인 셀룰라 노이즈와 자, 브라우니 운동 등의 내용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먼저 랜덤입니다. 그러니까 랜덤 함수는 프로그래밍을 조금이라도 다뤄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좀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측 가능하지 않은 어떤 숫자들을 발생시키는 것인데요. 무작위로 어떤 값을 뽑아내는 것이죠. 실제 언디터미니스틱한 결정적이지 않은 랜덤을 뽑아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실제 우리 컴퓨터의 랜덤도 의사 랜덤, 슈도 랜덤이라고 해서 랜덤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엄밀히 말하는 랜덤이 아닌 경우가 많죠.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그런 어떤 슈도 랜덤만 가지고도 충분히 랜덤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우리가 그런 의사 난수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런 의사 난수를 만들어내는 기법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요. 그런 기법들을 소개하진 않고, 자, 우리가 쉐이더에서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유사 랜덤을 이번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덤은 실제로 정말 많이 쓰여요. 그래픽에서 프로시저럴한 털레인 지형을 생성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물체의 배치나 우리가 이제 직접 손으로 하지 않고 약간 랜덤성이 가해지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 가지고 너무나도 많이 쓰이는 약방의 감초와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깊이 있는 예가 아니더라도 여기 나와 있는 예제들 갖다가 좀 꼼꼼히 보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랜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자, 우리가 말했던 쉐이드에서 쓴 랜덤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그림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함수의 앞에 이제 프랙트, 이제 소수 이하 부분을 이제 반환하는 함수가 들어가 있네요. 곱하기 1은 아무 의미가 없죠. 자, 다음과 같은 사인 함수는 여러분들 이제 익숙한 내용일 것입니다. 이 앞에 프랙트를 붙이면 우리가 예상한 것과 달리 좀 독특한 모양이 나옵니다. 이 프랙트에 우리가 성질 갖다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프로젝트가 어떻게 생기냐면 우리가 그냥 생각으로는 소수점 이하 반환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 calculate를 보면 주어진 x에다가 flow 함수를 통해 가지고 정수부를 빼는 형태의 모양을 가지고 있죠. 자, 그게 이제 0에서 1까지의 함수니까 사인 함수니까 당연히 양수 부분은 그대로 살아 있는데 음수 부분은 다음과 같이 갑작스럽게 튀어서 큰 양의 값을 가지면서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자, 우리가 자 프랙트라는 것이 x라는 값에서 플로우 값으로 x를 빼는 거죠, 그쵸? 자, 이 플로우 값이 이 구간에서는 0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은 음의 값을 가지죠. 자, 음의 값을 가진 플로우 값은 자, 0에서 1 사이 값의 마이너스 1 값을 갖다가 가지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이 마이너스 1이 들어가니까 자, 마이너스가 붙어서 플러스가 되죠. x 플러스 1의 어떤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001이라고 하더라도 1에 가까운 수가 되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이런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먼저 좀 기억하시고요. 네. 다음으로 자, 이러한 함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곱하기 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좀 살펴봅시다. 사인 함수를 0에서 1 사이 범위가 아니라 0에서 2 사이, 0에서 3 사이 범위로 이제
한번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사의 범위를 늘리면 자, 다음과 같은 형태의 자, 영이 그 2배 한 거기 때문에 절반인 범위 내에서는 동작하지만 나머지 범위 내에서는 자, 이런 식의 오실레이션이 생기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값을 갖다 점점 늘려보면 자, 다음과 같이 문양이 중간 부분은 사인 함수의 원형을 가지고 있지만 자, 이 크기가 점점 줄어들면서 자, 스케일링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 범위 자체가 짧은 범위에서 0과 1 사이에서 이게 소수부만 이렇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독특한 어떤 급작스러운 변화가 점점 더 많이 생기게 되죠. 숫자가 커질수록 이 변화는 점점 더 좁아지게 됩니다. 자, 이래서 이 값에다가 우리가 충분히 큰 수를 한번 넣어봅시다. 어떻습니까? 자, 이제 어떤 사인 함수의 원형이었던 모양은 완전히 다 사라져 버리고 다음과 같이 아주 랜덤한 점들의 집합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사인 함수와 프랙션 함수를 갖다가 사용해서 랜덤 값을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어떻습니까?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이런 식의 사인의 값을 극대화시키고 그 값에 프랙트 함수를 시험으로 인해서 자, 이런 소수부들을 갖다가 표현해내면 랜덤 값이 뽑아져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 값은 크면 클수록 좋은 건 아닙니다. 자, 점점 더 키워보면 다음과 같이 아주 이상한 문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적절한 값들이 필요한데요. 여기서는 그 10만 정도의 값 정도면 우리가 쓸만한 값이 나온다고 이제 다 나와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자, 이건 뭐냐면 이제 랜드라는 함수인데 이 랜드라는 함수는 우리가 방금 살펴본 자, 이런 이 프랙션 함수를 사용한 자, 이걸 갖다 그냥 랜드라는 이름으로 함수를 만든 거예요.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쫙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값이 아주 작은 값과 큰 값은 분포가 작고요. 중간으로 갈수록 분포가 좀 큰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좀 확률적으로 분포가 많이 되는 형태의 이제 어떤 랜덤 값이에요. 자, 이런 랜덤 값에서 내가 어떤 분포도를 좀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컨트롤링 카오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건 우리가 쉽게 어떤 성질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0에서 1 사이의 어떤 값이기 때문에 이 값을 제곱했을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충분히 큰 값, 뭐 0.4라고 하더라도 0.4 곱하기 0.4는 0.16으로 값이 뚝 떨어지죠. 0.8이라는 큰 수도 0.64로 값이 뚝 떨어집니다. 자, 아래에 있는 값은 점점점 더 아래 값으로 더 떨어지는 형태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랜드 함수의 제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아까 진하게 된 부분이 가운데에 형성되어 있다가 이번에는 자, 아래쪽에 검게 형성된 걸 볼 수가 있죠. 자, 마찬가지로 스퀘어는 이와 반대죠. 어떤 값을 스퀘어했던 것은 제곱의 반대 현상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한 숫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0.4 스퀘어라면 0. 4라면 2가 되고, 그렇죠? 0.4라면 0.2가 되고, 룹도 0.4가 되겠죠. 0.04라면 0.2가 되겠죠. 0.04는 아주 작은 값은 0.2로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보시면 자, 값의 분포가 위쪽으로 이렇게 몰리는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랜덤이라 하더라도 어디에 좀 치우친 랜덤을 만들어낼 것인가를 조정할 수 있죠. 랜드의 제곱인데 자, 이거 랜드의 5승이죠, 여러분. 그렇죠? 이게 2를 넣으시면 아까 랜드의 제곱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 제곱이 아니라 3승, 4승, 5승으로 하면 점점 더 아래값에 더 극단적으로 치우친 값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우리가 그냥 부작위수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 다음과 같은 형태의 성질을 이용하면 값의 범위를 조금 더 한쪽에 치우친
확률의 분포를 갖다 우리 만들어서 랜덤 값을 뿌릴 수 있다. 그 이야기를 갖다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실제 우리가 이제 1차원에서 하나의 값에 대한 랜덤 값을 갖다 뿌린 거고요. 실제 우리가 쓰는 2차원 이미지에서 랜덤 값을 만드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 같은 경우에는 랜덤 값 자체가 2차원이 입력이 돼서 나오는 결과 값이 1차원의 값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dot product를 이용해 가지고 그런 것을 만들어냅니다. 자, dot product 뭡니까? 우리 내적이죠. 자, 내적의 성질이 뭡니까? 두 개의 벡터의 내적은, 만약에 우리가 A란 벡터가 있고 저 B란 벡터를 갖다가 내적시킨다는 것은 그 결과값이 스칼렛 값이 나옵니다. 하나의 이제 값이 나온 거죠. 2차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쓴다면 A의 X 성분, B의 X 성분을 곱하고 A의 Y 성분과 B의 Y 성분을 곱한 형태가 이 내적 결과일 겁니다. 우리가 2차원 입력에 대해서 2차원 입력을 갖다가 1차원의 하나의 스칼렛 값으로 반환시켜 주는데 도트가 유용하고요. 또 하나는 입력으로 들어오는 값 자체가 어떤 픽셀 값에 여기 있는 우리가 그 위치값, 그렇죠. 픽셀의 각 위치값에 의존적이라면 그 위치값을 갖다가 내적 입력으로 넣어서 서로 다른 조금씩은 다른 값들을 생성시키는데도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코드를 봅시다. 늘 보는 코드고요. 자, U 레졸루션, U 마우스, U 타임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그냥 랜덤 함수를 하나 돌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정교화된 좌표계에서 ST 좌표를 집어넣어서 랜덤이라는 함수를 돌려서 나온 어떤 그 무작위 값을 추출하고 이 무작위 값을 갖다가 그냥 그레이 컬러로 화면에 뿌리는 코드입니다. 무작위 값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프렉트 함수 썼죠. 사인 함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사인 함수에다가 아주 큰 값을 곱했어요. 맞습니까? 이건 앞에서 본 코드하고 동일합니다. 차이가 뭡니까? 사인에 들어가는 인자 자체가 하나의 원 디멘셔널한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ST, XY 이 있는 하나의 벡터와 그 위치값이죠. 각각의 위치값과 임의의 벡터 값을 도트 프로덕트를 해가지고 이제 결과를 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값도 참 좀 무작위적인 값이에요. 근데 좀 보시면 아무 값이나 들어가면 안 되고 다음과 같이 이런 패턴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랜덤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일정한 어떤 패턴이 만들어지는 문양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예, 그렇죠. 따라서 충분히 우리가 임의값을 이렇게 집어넣어 보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우리가 만족할 만한 랜덤 값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이 값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값들을 갖다가 좀 조정하셔가지고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 그 정도 선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가시나요? 랜덤 함수에서 자, 사인 함수에 충분히 큰 값을 곱한 값을 이제 프랙트로 사인 함수에 그렇죠. 프랙트로 이제 프랙트로 사인 값을 받아낸 것에 그렇죠. 사인 값과 충분히 큰 수를 곱한 것에 프랙트를 씌운 형태 맞습니까? 예, 다음과 같은 형태로 우리가 표현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됐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값들 바꿔보고 U 마우스나 U 타임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값들의 변화를 추이를 보면 조금 더 랜덤의 값의 성질을 조금 확인하는데 좀 유용할 것이다 라는 설명을 RN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랜덤을 갖다가 모든 픽셀에 대해서 만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격자를 만들고 이 격자마다 어떤 값을 갖다가 랜덤하게 뿌리는 이런 경우 쓸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를 갖다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지가 그 다음 내용입니다. 위와 같이 그냥 TV 노이즈와 같은 형태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형태 만드는 내용입니다.
자, 결국은 뭐냐면 이 공간을 갖다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를 분할했죠. 우리가 앞에서 배운 상식으로 봤을 때는 이 공간을 10개로 분할된 걸 보니까 0에서 1까지의 좌표계가 0에서 10까지의 좌표계로 바뀌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을 겁니다. 뭡니까? 주어진 좌표계를 10배 하면 되겠죠. ST 좌표계를. 자, 그 내용이 스케일 한 게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프렉트 함수를 쓰면 이제 모든 공간이 0에서 1, 0에서 1 사이에 소수점 이하 정보로 XY 좌표가 정의될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많이 했었던 방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0에서 1까지의 정보가 아니라 뭡니까? 각각이 하나의 동일한 이 섹터 전체가 동일한 값을 가지길 원해요. 0에서 1, 1에서 2, 2에서 3, 3에서 4, 4에서 5라면 0, 1, 2, 3, 4, 5 이런 식의 인덱스를 가져야지 우리가 이 전체를 갖다가 하나로 취급해서 값을 넣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코드를 갖다가 보시면 상당히 간단한데, 자, 이런 사고의 어떤 흐름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셔서 그럼 뭐 어떻게 하면 이 영역을 하나의 값으로 우리가 표현해낼 수 있을까? 그렇죠?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여기서 여기는 0. 뭐 얼마일 거고 1. 얼마일 거고 2. 얼마잖아요. 그렇죠? 이 정수부를 취하면 아마도 0,0, 1,0, 1,1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보시면 이 랜덤 함수는 똑같고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 다뤘던 거 똑같고, 일단 공간을 10배 해주고요. 0에서 10까지의 공간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flow 함수를 사용해서 소수점 이하를 버린 정수부를 택하고 있습니다. st가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x축에 얼마, y축에 얼마의 정수부가 반환이 되겠죠. 그걸 i4죠. 인테지 4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flex st에서 fractional한 좌표 0에서 1 사이에 소수부가 들어가는 것을 f4g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그 값들이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난 뒤에 어떤 값을 집어넣냐면 우리가 방금 했었던 i4g 값을 랜덤 값으로 집어넣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모든 값들은 00이라는 값이 랜덤 값의 어떤 입력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든 랜덤 값이 디터미니스까지 하다고 했었잖아요. 그 결정적이란 말은 어떠한 동일한 입력에 대해서는 항상 동일한 결과를 낸다는 의미예요. 랜덤 값이. 실제 랜덤이라면 그런 값을 내서는 안 되겠죠. 어떤 입력이 같다 하더라도 다른 값을 항상 발생시켜야 되는데 동일한 값에 대해서 동일한 입력에 대해서 동일한 값이 낸다는 게 아주 디터미스틱하다는 의미를 갖다가 내포하는 거고, 오히려 이 성질을 이용하면 우리가 어떤 영역을 갖다가 같은 색으로 표현해낼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나온 컬러 값을 화면에 뿌리니 다음과 같은 형태의 어떤 특정한 문양의 모양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값들을 뭐 당연히 키워주시면 조금 더 작은 셀의 형태의 문양으로 우리가 표현해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되셨나요? 자, 그리고 물론 우리가 이렇게 전체 문양의 랜덤 값을 seed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 내부 하나하나를 또 다 쓸 수도 있겠죠. 이 내부 하나하나의 변화를 갖다가 이 내부 하나 안에서 변화를 만들어낼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방금 만든 F4G를 갖다가 이용해서 쓸 수 있을 거예요. 단지 F4G가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만 밑에 표현된 코드입니다. 이번엔 벡터3에다 랜덤 값은 넣지 말고요. 이 F4G 값을 갖다가 XYZ의 같은 컬러 값으로 넣습니다. XY죠. XY 좌표에 같은 RG 컬러에 넣었고요. B 컬러는 0으로 세팅했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형태의 동일한 문양의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거 자체를 보여주길 목적은 아니고 F4를 사용하면 이 영역 안에서의 어떤 변화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자, 그것과 i4를 갖다 결합한다면 각각 다른 형태의 이 영역 안에서 영역 간에 어떤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지만 컬러를 바꾼다든지 쉐입을 바꾼다든지 그런 파라미터로서 i4를 갖다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런 식으로 이 내부의 변이들을 갖다 보다 좀 다채롭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설명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단 중요한 것은요. 자, 랜덤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뭐 이것이 뭐 가장 우수한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쉐이더 코드에서는 가장 우리가 빈번하고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녀석으로 사인 함수에 아주 큰 값을 곱하고 그것에 어떤 프랙션 함수를 갖다 적용하는 형태를 쓰고요. 자, 1D일 때는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디멘전이 올라갈 때는 그리고 카오스 컨트롤을 할 수 있는 형태의 우리가 함수들로 랜덤을 좀 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와, 디멘전이 올라갈 때는 그 디멘전을 1D 그 아웃풋을 뽑아내기 위해서 더트 프로덕트를 적절히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어떤 노이즈가 많은 문양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격자무늬 안에 있는 내용들을 동일한 형태의 랜덤 값으로 적용하는 내용까지 일단 다뤘습니다. 자, 오늘 뭐 간단하게 이 정도 하고요. 그 뒷내용은 조금 설명이 길어졌어요. 그 다음에 그런 걸 이용해서 또 어떤 메이즈 형태의 모양을 제너레이션하고 또 그 외에 다양한 랜덤을 이용한 작품들, 자, 이러한 형태의 재밌는 그리고 미학적으로 예쁜 패턴들도 시간이 허용한다면 한번 코드를 분석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